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목요일 자유대한 국민회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초대 손님으로는 제 우측에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 이동진 씨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열혈 애국 여성 조승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두 분. 예,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오늘은 저희가 그 5.16 행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는 그 제가 했다시피 딥스테이트 아웃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하고 싶었던 행사였는데요. 날씨가 좀 뒷받침이 안 됐죠, 그렇죠? 비가 오고 좀 춥고 그래가지고 네.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목청껏 딥스테이트 아웃이라고 소리 높여 외친 거는 정말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또 그 집회에 다 나오신 분입니다. 오늘 5.16 집회도 그렇고 또 딥스테이트 아웃 집회도 그렇고 그래서 먼저 소감 한 마디씩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예. 저 먼저. 예. 예. 아니 제가 그 집회 딥스테이트 아웃 집회를 한다고 해서 예. 무궁화를 엄청 크게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아 맞아요, 저 봤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예. 의의가 큰 것 같아가지고 예. 가져가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예. 그 무궁화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를 잘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마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그 무궁화하고 목련인가요? 그 우리 박상준 청년이 노래를 불렀죠. 네네 예, 맞아요. 그 노래 네. 좋죠. 네네. 예. 네. 그래서- 후렴구가 따라할 만했어요. 예. 그 가사도 좋고 네. 노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박상준 청년을 불러가지고 이 스튜디오에서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감 없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 외국 딥스테이트 아웃 집회부터 예. 네 외국 음. 뭐 분이 예. 좀 그 현수막 걸린 거 보고 좀 관심 가지시더라고요. 외국 분들이요. 예, 예. 그리고 예. 또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사진 찍어가고 그러셨나요? 예, 사진도 찍어 갔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 비가 많이 왔었는데도 예. 사람들이 아주 그냥 열심히 끝까지 예. 남으셔가지고 참여 예. 많이 추웠거든요 또 날씨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뭐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이 예. 올해까지 끝까지 예. 참여하시고 예. 디프리도 하시고 가시고 예. 그 다음에 뭐 오늘 집회는 이제 오늘 집회는 조금 이따 얘기하시죠. 그럴까요? 예. 네네. 그리고 우리 또 이동진 대표 얘기도 좀 들어보죠. 네, 어저께 비가 안 왔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게요. 비가 좀 한 일주일 전부터 비가 온다고 그래갖고 4일 전에 바뀌었답니다. 예. 예보가.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예. 제가 좀 걱정이 좀 되었고 미리 연락을 했는데 일기예보가 많이 틀리잖아요 대한민국. 예. 그래서 제발 틀리기를 좀 바랬는데 저도 그랬어요. 틀리기를. 근데 역시나 하고 비가 또 오는 거 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딥스테이트 아웃 행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또 2차 준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예, 그거를 공지드립니다. 그러면 또 오늘 또 그 5.16 행사로 넘어가 가지고요. 네. 또 이번엔 이동진 대표부터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뭐라 할까요? 오늘 또 연단을 위해서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래 좀 마음이 아팠어요. 좀 왜 그러면 대한민국이 5.16이라는 박정희라는 그런 인물을 지금 너무 지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우파라고 하는 분들, 자칭 우파라고 하는 분들까지 거기에 동참하는 거 보고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너무 마음 아파갖고 원망도 많이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집회를 못할 뻔했어요. 못할 뻔했는데
그래도 이제 몇 사람 모여서 그러니까 예. 국민 개몽운동본부 예. 그리고 또 헌법수호단 예. 그다음에 또 그 ROTC 예. 애국단인가요? 예. 예. 그 또 그리고 또 우리 자유대한 국민회의도 참가했고요. 예. 또 한 단체 뭐 어디죠? 아니요. 아니. 한 단체가 그 정용석 선배 예, 하는 5.18 진상연합 규명 예. 진상규명연합 진대요. 진대연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5단체가 연합해서 이번 5.16 집회를 만들었습니다. 계속하시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유는 어떻게든 저희들이 그 5.16 그 물레동에 이렇게 거기서 출정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1961년 5월 16일 날 출정식을 가지면서 이제 벙커 안에서 했던 그 장소에서 이야기했던서 이제 나와서 출정식을 갖고 이제 출발한 거잖아요. 그 벙커를 그래도 이제 60몇 년 만에 오픈을 했잖아요. 맞죠. 그거 야, 이게 지금 그래갖고 저희들이 출발하면서 이 벙커를 이제 저희들의 인수를 하면서 오픈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공개를 할 건데 오늘 오신 분들은 몇 분은 이제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구경하고 공간은 좀 좁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 벙커가 계속 공개됩니까? 이제 다시 그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았고 관리를 안 되었고 좀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왕창 못 받아요. 그래갖고 좀 예약을 하면 몇 분씩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 공개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오늘 집회도 하고 그리고 도로변에서 우리가 이제 가수들을 불러다 놓고 노래 부르는 거는 처음에 물레동에서는 맨날 저 공원 안에서 이제 연설 쪽으로만 가다가 연설도 하고 축제. 그리고 이제 우파의 축제로 만들자라는 의미군요. 5.16이라는 데가 저가 권력이 있으면요 5.16 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 놀라고 휴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권력이 없어요. 힘이 없다 보니까. 역시 우리 이동진 대표다운 말씀을 하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보고 정말 이 5단체가 연합을 해서 평소에 지원하는 단체도 지원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박정희 죽이기에 지금 정권이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집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참 제가 느낀 점은 ROTC 애국단인가요? 애국단이 참여를 했는데 육사, 해사,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출신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참나 이거 참 오늘 정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ROTC가 군인입니까? 사병하고 똑같이 복무기간만 1년 길다 뿐이지 않습니까? 진짜 군인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ROTC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ROTC 분들이 ROTC 중에서도 말뚝 박는 분 계시죠. 계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령 소령까지 이제 달고 제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요. 이 얘기는 제가 정말 육해군 육해 공군 사관학교 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해병대 분들도 해병대는 해군사관학교니까요. 그래도 육사 정영기 선배님 오셨잖아요. 그거는 뭐 개인으로 오신 거지. 개인으로. 그래서 그래서 개인으로 오신 분들은 꽤 있습니다. 그분들 제가 모욕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가서 오늘 얘기 들었는데 좀 감명 깊게 들은 장면이 있어가지고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집회를 하다 보니까 그 앞에 그 차가 막 지나다녀요. 이 차가 이게 누가 만든 거냐?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그 이제 정재용 씨 시켜서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그 도로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제가 그 오늘 연설하신 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도로를 또 가다 보면 고속도로가 나옵니다.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산이 보인답니다. 그 산림 녹화 누가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네. 그리고 또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또 바다가 나오는데 바다 옆에다가 조선소, 제철소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다.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뭐 사실이죠. 예.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확실한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좀 감명 깊게 들어서 소개드립니다. 동감하는 얘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좌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흔적을 지운다고 했다고. 네. 흔적을 지우면 대한민국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죠. 지울 데가 없어요. 예. 제가 이제 태양광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단에서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분이면 그때 석유 그 파동이 일어나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고민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전문가들 몇 명 이렇게 해서 자 태양광을 하는 게 어떠냐 그랬고 이전에 이렇게 70년대 보면 집 질 때 태양광 이렇게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거는 에너지 그것 때문에 보존하기 위해서 그거를 설치하고 전문가들한테 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래갖고 전문가들이 6개월 정도 조사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자, 대한민국에선 죽어도 못합니다라고. 왜? 4계절이 있고 그리고 장마철도 오기 때문에 그게 일조량이 못해뒀잖아요. 한 8개월, 9개월이 여름이 돼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근데 이익이 남지가 않는데요. 손해본대요. 그래갖고 한 10개월 정도가 여름으로 가야지만 2개월 정도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도.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거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갖고 기록물도 남아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태양광으로 절대 안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태양광은 저 입장에서는 사기이군요, 이거는. 응? 이게 우리가 예전에 조사를 안 했다면,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라고 당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조사한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사기를 칩니까? 이건 사기예요. 문재인 정권이. 그거는 알 수 없는 얘기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정책을 할 때는 경제성을 검토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와 관계없이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도대체? 자,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작은 거인 아닙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구를 합니다. 예. 심지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박정희에 관한 책임은 한국어로 돼 있든 뭐 다른 나라 말로 돼 있든 무조건 다 가져와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실제로 연구하셨어요. 등소평도 박정희 대통령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빵카를 또 구경을 갔더니 거기서 또 그 책을 한 권씩 나눠주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제가 들고 왔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후세에 전하는 국민 대통합에 관한 메시지 이거 해가지고 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넘기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평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승미 열혈 여성의 낭낭한 목소리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이건 하신 말씀입니다. 한나라의 주권과 그 국민의 인권은 빈곤의 탈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어록에 나와 있고요. 그 외국인들이 평가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첫 번째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분은 에즈라 보엘이라고 사회학자입니다. 박정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도 없다. 박정희는 헌신적이었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으며 열심히 일했다라고 평가하셨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대학교의 교수인 브루스 커밍스라는 분도 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는 진정으로 국력을 키웠다. 그는 다른 후진국 지도자들과 달리 부패하지도 않았다. 1970년대는 박정희가 중화학공업 정책으로 국가기관 산업을 이뤄냈다. 1980년도 박정희의 성공이 이어지는 시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 예. 뭐 그 외에도 굉장히 평가된 분들이 많으신데 예. 어떤 분을 예. 좀 계속 좀 읽어주세요. 예. 네. 예. 세 번째로는 제가 네. 폴 케네디라고 예일 대학교 교수 했던 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이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을 시작으로 불과 20년 만에 세계적인 무역 국가가 되었음을 경이롭게 본다. 아, 예. 그리고 또 독일 국정교과서에 또 실려 있다고 하는데요. 네. 고교 상급반 지리 92쪽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어디죠? 그게? 박정희 여기. 아 여기요. 예. 이거는 카터 에커트라는 예. 하버드대 교수가 말한 것이 거기 예. 실려 있는 건데요. 예.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의 확고한 철학과 원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시적절한 제도적 개혁을 단행했다. 매우 창의적이고 능률적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 역사학 교수 우리나라 사람입니다만은 김상대라는 분이 또 평가하셨습니다. 예. 박정희는 비록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였으나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중산층을 대폭 창출시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예. 그리고 이 독일 또 국정교과서에 또 실려 있는 내용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네네. 10번입니다. 10번. 네네. 예, 말씀하세요. 1960년대까지도 남한은 성인 1인당 국내 총생산량 GDP가 79달러로 가나나 수단과 같은 지구상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지구상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그 당시 세계은행 보고서는 버마와 필리핀의 앞날을 장밋빛으로 보았다.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남한은 경제적 전망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한은 오늘날 세계 11대 무역 국가이며 1996년부터 OECD 회원국이다. 불리한 자연 공간적 전제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경제적 기적을 이뤄냈다. 예, 남한은 자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기적을 이뤄냈다고 독일 교과서에 실려 있답니다. 참 이거. 예. 그리고 이제 타임즈에도 그 표지 모델로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타임즈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 랜드 연구소에서 중국의 등소평의 계획은 박정희의 모델을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몽골 총리 얘기 한번 또 들어볼까요? 몽골 총리.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많은 몽골의 엘리트들에게 자극과 용기를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많은 몽골인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과 개발 모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 또한 그렇다. 한국은 박 전 대통령의 지도 아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개발의 금자탑을 쌓아올렸다. 발전에 있어서 정치적 안정은 필수적 요건이지만 현재 몽골은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다. 특히 몽골 공무원들의 부패 부정은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에는 박정희식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 박정희식 모델이면은 약간 뭐 독재, 독재. 독재라기보다도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산층이 창출될 때까지는 이제 조금 한국식 민주주의, 한국식 민주주의. 가 필요한 거죠. 한국식 민주주의. 예. 박정희의 개발 정책은 중국 경제 개발의 훌륭한 모델이었다.
윈자워 총리가 한 얘기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이 큰 나라지만 소련이나 러시아나 같은 그 개발도상국들은 다 박정희의 모델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작은 거인입니다, 진짜.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 사람 평가도 좀 들어보죠. 일본 총리 다나카가 한 얘기입니다. 이 286페이지. 네. 박정희의 죽음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 중 가장 비극적인 일이었다. 이를테면 날개를 달고 성천하려는 호랑이의 날개가 잘린 것 같은. 이렇게 평가를. 그렇죠. 살아계셨으면 훨씬 더 발전했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라 마사요시의 일본 총리 또 있죠. 오히라 씨. 박정희의 업적은 동남아와 전 세계 빈곤국들에게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김정일이도 한마디 했습니다. 김정일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전 김정일 손자랑 같아서 싫은데. 네. 진실이니까. 그런가요? 예. 요즘은 박정희 대통령이 좋게 인식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유신이니해서 비판이 많았지만 초기 새마을 운동을 한 덕택에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었던 점은 훌륭한 점입니다. 나도 영화를 통해 서울을 보았는데 서울은 일본의 도쿄보다 훌륭한 도시로 조선이 자랑할 만한 세계의 도시입니다. 서울에 가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하고 싶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의라서 자기들 우상에는 다 와서 참배해야 되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하여튼 묘소에 와서 참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요즘은 시대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북한에서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죠? 우리를. 그리고 미군은 그 우리의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참나.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이거 아까 제가 한 얘기입니다. 한번 다시. 블라디미르 푸틴 뒤에 있죠. 네. 박 대통령에 관한 책이 있으면 한국어든 다른 나라 언어로 쓰였던 모두 구해달라. 박정희는 나의 롤 모델이다. 그다음에 이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노무현 한번 들어보죠. 외국에 돌아다녀 보니 외국 지도자들이 온통 박정희 이야기뿐이더라. 60년대, 70년대 그 당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최악인 시대였으며 일본에게 받은 보상금을 포항제철이나 고속도로가 아닌 농업에 써야 하며 그 돈으로 먹을거리를 수입하자고 말하던 나라가 그 당시 한국이었으며 결론적으로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지 못했다면 한국은 지금만큼 발전할 수 없었다는 게 해외 여러 인사들의 뜻이라 대답하였다. 비록 독재의 힘을 빌렸더라도 뛰어난 관치 경제를 통해 국가의 기본 산업을 발전시켜 놓았고 이러한 기본 산업들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칭찬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한국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얘기밖에 안 하더라. 이걸 느낀 거 아니에요? 몸소 체험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5.16 행사를 마친 소감은 이렇게 훌륭한 박정희 대통령 그 혁명, 5.16 혁명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정말 그 대대적으로 행사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덤으로 저희 조카가 공부를 잘해갖고요. 유학을 좀 많이 다녔어요. 영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근데 이 조카 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조카가 하는 얘기가 삼촌 특히 이제 미국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경제를 배우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한국에서 왔다니까 박정희에 대해 갖고 얼마나 아냐라고 물어봤대요. 네. 근데 창피하지만 아는 게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근대화 발전시킨 거, 그거 이야기하고 독재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웃으면서 수업 끝나고 사무실 교수 방으로 오라고 하더래요. 딱 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한국에서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언제든지 와서 다 보고 싶은 거 다 보라는 거죠. 근데 위에서부터 한 칸이 다 박정희 이 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그 외국에서 평가 내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만 책을 써낸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써낸 그 영어판 그 박정희에 대한 연구했던 책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실제를. 근데 외국 사람들은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평가를 엄청나게 많이 한대요. 선생님, 교수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좀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카가 그렇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원래. 밖에서 봐야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그 정책이라든지 그 경제적 기반이라든지 그 조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형성된 게 박정희 대통령 혼자만이 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그거는 아니죠. 거기에 그 초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했었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수많은 교수들, 그다음에 인재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지금의 모든 정책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럼요. 네. 근데 그게 지도자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했던 이걸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그 역량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역량을 뒷받침해주는 사람들도 무시 못하게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뭐 물론 존경해야 되는 사실이지만 너무 우상화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희생도 정말 높이 평가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기발을 했든지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업적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은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아니 무심한 게 아니라 그게 원래 한 지도자가 있으면요. 그 지도자가 아니 지도자가 훌륭하면 신이죠. 혼자서 다 한다면. 많은 정주영도 있었고 이병철도 있었고 그런 그 애국적 자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찾아가지고 그래서 적절한 자문을 받아서 적절한 정책을 세웠다는 거. 이건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당연히 높이 평가하죠. 그리고 이건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다 연구하는 판인데 이거 뭐 우리가 더 이상 얘기를 해봐야 그렇죠? 그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이 어디 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그 5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조촐한 기념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 제대로 된 그런 기념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소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국민개몽운동 본부 단장님이신 이동진 대표가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벌써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벌써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렇죠. 네. 뭐 횟수로 따지면 먼저 8년, 9년 뭐 다 되는 거. 횟수로 따지면요. 이제 만 7년 된 건데.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는 우리가 진짜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거는 자화자찬해도 돼요. 네. 우리가 무슨 사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똑바로 잡히는 걸 보고 싶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방송 중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방송하면서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는 내 정치 이념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그거를 따라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저 혼자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썩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게 왜 그러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저 나름대로 혼자 생각에 여러분들은 뭐 인정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 혼자 생각에는 사람을 따라가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사람,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군요. 그렇지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를 지적하는 거. 왜? 박근혜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였으면 저는 지지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라도 지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인 이념이 없다는 얘기군요. 저는 이제 정치적인 이념이 나는 우파라고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 그 이승만 대통령도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상화해도 됩니다. 근데 살아계시는 분들을 우상화 시킨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그래갖고 그렇죠. 집회 때도 격려하는 이 모습 보고 내가 아니 나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해가 가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지만 왜 살아계시는데 왜 격려를 하지? 라고 제가 비판적으로 많이 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지금 현실에도 뭐 윤석열 바, 한동훈 바, 막 이렇게 나눠졌죠. 이재명 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이래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개돼지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하찮게 보는 거예요. 국민들을. 그래서 우리 이동진 대표가 또 나오신 김에 그 옛날에 우리가 지금 7년 만으로 7년 동안 이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구미 씨가 말입니다. 저기 탄핵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좌파 시장이 와가지고 구미에서 대한애국당 시절에 항의 집회를 했었죠. 이제 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막 바뀔 때니까요. 바뀔 때네. 그때 일부분은 이제 비판 집회가 대한애국당 이름이고 일부는 또 우리공화당 집회죠. 참 세월이 길긴 긴데 2019년이면 벌써 5년 전이네요. 예, 그렇죠. 그때 얘기 좀 들어봅시다. 내가 구미에서 집회하는 거예요. 장세용 시장이 박정희 생가나 이렇게 이제 지원되던 지원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 김대중하고 저거 누구야? 문재인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야? 노무현? 아니 국회의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여자인데 우리가 들으면 열 받는 여자입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 상관이 없군요. 새마을 운동하고요. 박정희라는 이름은 빠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주인공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다큐르 영화를 만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래갖고 우리가 이거 도저히 답이 없다. 이제 그래갖고 쳐들어가죠. 예, 구미에 계시는 분들이 집회를 하고 있었고 우리도 하고 있다가 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공화당 집회는 아니에요. 대한애국당 집회도 아니고 국민개몽운동부 이름과 그다음에 행동 무슨 이제 지금은 활동은 안 하니까 이름을 좀 까먹었어요. 세 단체가 뭉쳐서 한 거, 연합해서 한 겁니다. 우리공화당 경북 도당 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팀이 이제 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자기가 해명을 하겠다 합니다. 장세용이가. 구미시장에. 그래서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에 왜 좌파들이 들어갔느냐, 왜 지원금도 안 주느냐. 자기가 해명을 해요. 해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울분에 차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왜 와서 여기에 올라와서 뭐를 해명하겠다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막 씩씩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조용히 해라. 그냥 듣자. 아니 제가 생각해도 뭘 어떻게 해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조용히 있어라 막 화가 나갖고 막 욕하는 분들한테 제가 막 뭐라고 인상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왜들 그러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우파가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랬더니 뭐 왜 안 돼? 왜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러고 이제 우리 공화당 쪽에 계시던 분들이 알 거예요. 보안관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예, 경호팀. 예. 그 보안관 팀이 이제 몇 명 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분들한테 이제 자 내려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응? 막지 말고. 시장에 내려올 때까지. 예. 네. 그리고 온다 그랬으니까. 사람들한테도 온다 그랬으니까.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단속해라.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제가 할 날은 위중을 잘 모르고 이동진 이 새끼가 왜 그러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자제를 시키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종진 대표 나름대로 작전이 있었는데 예. 그걸 모르고 항의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 막 입을 삐죽삐죽 내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참 내려오다가 이제 장세영은 전 신났죠. 내가 해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하고 거기 시에 그 일하는 뭐 계장이나 뭐 이런 분들 하고 딱 보디가드로 해서 씩씩하게 이제 딱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간 정도 이제 왔나? 이제 저 나름대로는 도저히 못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있어요. 호의를 했구나. 예,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공항 사람은 제가 이야기 이렇게 하면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 보고 그분이 제일 저한테 막 뭐라고 했군요. 왜 못하게 하냐. 막 그래갖고 예, 그래서 제가 그 교장 선생님한테 지금 뭐 하고 있어? 확 밀었죠. 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하고 딱 밀었더니 이제 갑자기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아까 우독 기자가 보내준 거 있는데 언론에 이제 딱 찍혀갖고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진짜 내려가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가 사람 예. 밀어버리는. 여기 뒤통수 장면인데 이거는 뒤통수 맞는 장면이 아니 뒤통수 맞는 장면이 나와요. 누군가가 때렸겠죠. 저도 잘 몰라요. 누가 때린지는. 얘기하시네. 무슨 아마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때렸을 것 같은데 우리는 몰라요. 형식상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시죠, 여사님도. 예, 그러니까요. 우리는 몰라요.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분이 하여튼 때리는 그 장면이 뒤통수 맞는 장면이 언론에 크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없네요. 근데 이제 계장이라는 분이 옷 다 찢어지고 하여튼 그때 그래갖고 그 보안관 팀들도 대한민국당이 그런 거 보면 조직력은 대단해요.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대한민국당 사람들이 보안관이라는 분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게 해놓고 뒤통수 쳤네. 여기서 생각나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좌파들에게 진짜 그 극도의 공포감을 주고 이제 불안을 막 하는 실질적인 것을 보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실질적인 보고 계신 거네 지금. 하여튼 재미있었던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활동하면. 것들이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투쟁이었죠. 이 시장이란 작자가 말입니다. 그렇죠. 새마을 운동을 갖다가 뭐 김대중이 했다 그러고 말이야 문재인이 했다고. 김대중이 했다라고 아니라 그 다큐를 만들 때 세뇌 교육이라는 게 그래요.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새마을 운동 하는 데에 딱 투입을 시켜요. 박정희는 사라졌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그렇지. 김대중이가 새마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를 왜곡하는 거죠. 그렇죠. 왜곡하는 거죠. 왜곡하니까 열 받죠. 예, 열 받죠. 우파 입장에. 열 받으면 행동해야죠. 예.
그때 그랬어요. 2019년까지만 해도. 그렇죠. 이거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 강화문. 이제 그게 이제 구미시장 사건이고. 네. 그 제가 또 우리 이동진 대표의 그 참 정가 중 하나죠. 광화문 그 세종대왕 뭐라고 합니까? 그 동상 뒤에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 동상 뒤에 그 천막이 있었지. 텐트 기습 설치 사건. 그때 한창 세월호 텐트도 있었던 때인가요? 예. 그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원순 시장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쪽에서 텐트를 쳤는데 그거를 그 용역이 와서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습 설치를 다시 했습니다. 그 쾌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애국당 5시간 만에 다시 재설치라고 해갖고 모든 언론들이 다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언론은 6시간이라고 했고 어떤 언론은 5시간. 그래서 신문 그다음에 3사 종편 뭐 다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대충 이야기 들었지만 그게 무슨 어떤 폭력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기지를 발휘해서 하신 그럼요. 우리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획이 머리에서 돌아가는. 네. 기지를 완전히 기지를 발휘해서.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기습에 의해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금방 순발력 있는 머리가 돌아가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좀. 그래서 우파들이 하나가 되면요 모든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때도 대한애국당이라는 조직이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이 많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직력이 갖춰지고 누가 동지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뭐를 추진하고 싶다 그러면 다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나 혼자 잘나서 되는 거는 없어요. 항상. 예. 하여튼 전날부터 이 얘기가 너무 길어요. 전날부터 국회본차가 왜 강화문 광장 위에 올라갔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옷 좀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와야겠다 그래갖고 집에 들렀다가 택시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강화문 광장에서 벌써 난리가 난 거예요. 저녁 때부터. 그래서 딱 갔는데 몇 명은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 용역이 와가지고. 아니요. 그럼 경찰들하고 몸싸움이 나왔고. 근데 경찰들이 다 막으려고 한 거예요. 광장을.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공간이 차 한 대 올라갈 공간이 생긴 거예요. 딱 다 지게차나 뭐 이런 것들이 랭카차 이런 것들이 와갖고 딱 그 주변을 다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근데 이렇게 봤는데 문득 우리 국회본 차량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공간이 이거 여차하면 우리 국회본 차를 다 작살 나더라도 올려야겠다. 올리지 않으면 무슨 일 터지겠다. 우리가 패배하겠다라는 생각. 졌다라고 뭐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저가 머리 좋은 놈은 아닌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자, 차 올려 그랬는데 경찰들이 벌써 막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이 송땡땡 되는 분하고 조땡땡이 다 허가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땡땡 했다는 내가 보고 받은 적은 없다. 보고 받은 적 없고 송땡땡 때 친한 거 알아요 경찰들도. 근데 저가 대뜸 걔가 누군데 송땡땡이 나 몰라 무슨 소리야 송땡땡이 누군데 데리고 와봐 그리고 올려. 그래서 차 이제 운전하는 분한테 강력하게 죄송하지만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한 거예요. 막 안 올리냐 올려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공항 대한애국당 사람들이 내가 송땡땡 몰라 그러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나이 드신 선배님들 하는 얘기. 야 모른다 그러잖아 하고 막 제끼고 말리고 이제 막 그래서 경찰 병력들이 갑자기 자기네들이 당황한 거예요. 선배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야 송땡땡 모른다고 하잖아 그러고 막 잡아 당기고 그러니까 경찰 젊은 친구들이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는 올라오지. 그러니까 우리 차가 그래서 강화문 광장에 딱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다음날 아침에 작살이 난 거예요. 우리가 버티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버스를 바리게이트로 차는
버스를 뺐을까? 그 버스를 빼는 바람에 대한민국당 버스거든요. 근데 그거 빼는 순간에 우리가 저는 소극 마음은 아침 8시 반까지만 개기자. 왜?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용역 예. 동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 예. 8시 반까지만 우리가 탄압받는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강화문 광장에.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8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아마 그때까지 싸움하려고 기운 쭉 빠져갖고 있는데도 야 8시 반까지만 개기자. 쓰러지더라도 그 시간만 개기자라는데 갑자기 버스가 빠진 거예요. 바리게이트로 쓴 버스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거 왜 빠졌어요, 그거? 그거를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치고. 예. 예. 그런 순간에 갑자기 빠지자마자 15분 만에 다 무너졌어요. 다. 왜 그러면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바리게이트 치는 이유. 근데 그게 빠지는 순간 공간이 그렇죠. 뻥 하고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5분 만에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인원들도 적었고 예. 뭐 100명도 안 되는 아니, 인원들을 또, 갖고 예, 했는데. 그 100명도 안 되는 인원에다가 또 다 노약자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작살 나고 그랬는데 내 머릿속에는 그래? 니네들 죄송하지만 좋아요. 현장 표현 좋아요. 꼴리는 대로 해라. 꼴리는 대로 하고 그래. 나 속마음은 이제 딱 그런 거야. 그래. 내가 오늘 천막 또 친다. 그래. 너네는 내가 저녁 때건 뭐 어떻게 됐든 내가 또 칠 거야. 너네 그래 가. 걔네들 만세 부르더라고요. 버스 빠지는 우리가 만세 부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당 버스가 빠지니까 서울시 애들이 공무원들이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거 모습을 보고 야 이거 뭐야? 쟤네들이 우리 편이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 편이 그 외에 안 가는 거예요. 네. 예. 아 서울시 공무원은 우리 편이 아니죠. 그랬죠. 그런데 걔네들이 만세를 부르는 거야. 근데 당연히 걔네들 입장에서 버스 빠지니까 만세 부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내가 모든 거를 좀 포기하는 상태로 가면서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경찰들하고도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하고 예. 그리고 머릿속에는 천막 내가 오늘 친다. 안 치면 나는 개새끼다. 이제 이거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미친놈이 돼요. 예. 간단하게. 경찰들이 그래서 꼴통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파에 꼴통이 2명이 있는데 하나는 강땡땡이라는 분하고 저하고 2명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경찰들은. 근데 그 버스 이제 작살 났잖아요. 예. 작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뭐를 낸가 하면요. 화분을요. 막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십간에 갖다 놓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대한애국당 동지분들이 그걸 막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냅두라고. 저는 그 화분을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우리한테 축하한다고 화분을 갖다 주는 그런 장면이 해상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야 그래 역시 그래도 의리가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저게 나중에 우리 하냐 냅둬 그러지 마. 그러더니 우리 대한애국당 동지 선배님들이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는 편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저 천막 치기로 하고 이제 천막을 딱 쳤단 말이에요. 중간 생략하고. 그 생략하면 생략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생략 안 하고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현충원에 이제 조원진 대표가 현충원을 갔어요. 사람들이 조땡땡으로 예. 현충원을 갔다가 이제 강화문광장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본차는 강화문광장이 있었고 소통 그게 됐죠. 마이크가 있었고 앰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조원진 대표를 김문수 전 의원도 왔다 갔고 막 아침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인사들이 왔다 가면서 저는 그냥 그랬죠. 속으로. 그래, 뭐 많이들 왔다 가라. 내가 오늘 또 역사를 쓰겠다. 그리고 이제 혼자 이제 막 그런 식으로 갖고 이제 마음을 굳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원진 대표가 오기를 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조땡땡이 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니, 전화 오기 전에 벌써 카톡방이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왜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앙당으로 다 모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왜 중앙당으로 일로 오기로 했어? 그거 카톡 잘못된 거야?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나한테 이쪽으로 오기로 했어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무시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국회본 차량을 빼서 여의도로 오시라고 합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주 조태땡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우리가 한번 졌잖아요. 졌으면 오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남자라면. 그래서 나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조땡땡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분 뭐 인기머리는 그분이 가져가더라도 저는 뭐 상관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뭐를 목표로 하고 성공을 하려면 저분이 영웅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뤄내야 할 거 아닙니까? 우파 진영에서. 그래서 이제 죄송하지만 300명이 넘는 동지분들과 저는 조땡땡 조원진 대표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마이크 안 나오네. 나와요? 안 나와. 죄송합니다.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전달을 했죠. 그리고 딱 했는데 말을 안 들은 거죠. 예. 여기 있겠다. 진짜 있으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아니면 저는 밤에 늦게나 새벽이라도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전 동지분 나 혼자 뭐 치기 힘드니까 동지분들 꼬셔갖고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조원진 대표가 나중에 전화 왔는데 그 전달을 했나 봐요. 그 뜻을.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갖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 조원진 대표가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천막 2동이 철거되면 4동을 설치할 거고 4동을 철거하면 8동을 칠 겁니다. 천막 가져와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너무 멋진 말을 했구나. 조원진 대표 진짜 멋진 말을 한 거예요. 그거 진짜 대단한 거군요. 나 같은 일꾼이 있으면 선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선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작전 머리는 벌써 다 짜놨고 저가 그래서 천막 딱 오자마자 천막을 경찰들이 이제 갑자기 천막이 들고 나오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데 한 천막 들고 딱 올리는 데까지 몇 초? 한 4초, 5초? 그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트럭으로 기습적으로 예. 오게 해가지고 탁 그냥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30초는 안 넘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손발이 맞았어요. 텐트 치는데도 뭐 한 몇 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들이 딱 올라가다가 그래서 조원진 대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갑자기 지방 갔던 사람들도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언론에서 갑자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조땡땡 얘기는 그만하고 조땡땡이 아니라 이동진 대표가 영웅이 된 거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진실은 그런 거예요. 진실은. 하여튼 많은 분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 뭐 이게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우리 우파들이 좀 다시 결속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건강 얘기를 좀 해보죠. 건강. 아니요,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까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게 좌파들이 왜 우리 무서워하는지 좀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돼요. 왜 좌파들이 무서워하는 거는 우리 그 우파들을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이동진 대표는 무서워해요. 무서워하기는 여기는 그 누굽니까? 그 저기
백 뭐죠? 서울의 소리. 네, 서울의 백운정. 네. 백운정하고 이창호하고 여기 김창호. 김창호하고 이 이동진 보면 다 도망갑니다. 예. 그걸 그렇다니까요.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좀 더 이 투쟁력을 가져야 되겠다. 뭐 이건 그냥 그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다시 우리 이제 결속력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건강 얘기를 좀 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 그 말씀드릴 거는 이 커피를 우리가 종이컵에 먹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뜨거운 물을 커피에 종이컵에 부으면 종이가 젖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젖잖아요. 그건 뭡니까? 플라스틱 차단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녹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에 먹지 말고 이제 그 머그컵에 먹자.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선글라스를 끼면 안 됩니다. 네. 네. 선글라스를 끼면 우리 몸이 이게 낮이 아니고 밤인 걸로 생각을 해서 모든 그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영양소를 만들질 않습니다. 만들지 못한다. 예,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더라도 잠시만 직사광선이 강할 때 잠시만 껴야지 장시간 끼는 건 아주 해롭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까 백신 얘기하시는데. 네, 뭐 독감 예방 접종도 예. 저희 뭐 코로나랑 비슷하다고 뭐 코로나 한참 이제 했을 때에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은 백신을 안 맞으시고 본인을 건강을 유지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또 독감도 예방 접종도 그것도 백신이니까 백신의 성분이 밝혀진 게 없어요. 그것도 왜 맞습니까? 맞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백신 그 뭐 해독 네, 왜냐면은 제가 부산에 있는 분한테 저희 권사님 저기 이제 한박 유튜브 애청자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 하시면서 지금 그분은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시고 하시니까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부산 쪽에서 이제 부산 쪽에 계시니까 부산 쪽 상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주 형편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상황이.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 가족이 원래 다른 일반적인 데도 그렇잖아요. 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아프면 그 가족이 완전히 깨져요. 파탄이 생겨요. 그렇죠. 예. 뭐 근데 경제적으로도 예,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일하다가도 가족이 아프면 간병하러 와야 돼서 직장도 돈도 많이 잃어버리고 들고 뭐 직장도 하여튼,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고 예. 근데 그런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 아픈 사람 그분이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나라가 도와줘야지 도대체 누구를 도와주느냐고요 지금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게 뭐냐면 갑자기 그렇게 사람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백신 때문인 거거든요. 백신 맞은 그거라고 후유증으로 인한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그런 데 대한 병을 치료하기 전에 백신 해독 프로그램을 우선 하고 나서 그걸 치료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그 병이 근원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그 병만 치료하면 근원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그거 아픈 거는 연장되고 고통은 가족 고통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러시다고 백신 해독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게 대해서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한번 그런 데 대해서 방송을 아니요,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정기업 그 한의사 분도 아니 원장님이죠. 한의사는 아니에요. 원장님 잘못 알고 있었네. 네, 한의사 아니세요. 그 분도 이제 해독제를 내놓으셨잖아요. 그 네, 방법도 네, 있고 네, 여러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 여기에 그 요약하면은 아픈 거 치료보다 해독부터 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진짜 국민적인 운동이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제 바람으로는 그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운동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거 해주시면 사람들을 깨우는데도 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맞습니다. 뭐 오늘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네, 진짜 두서없이 했어요.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저는 이제 예.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님 만나서 실질적으로 이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었지만 예.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하셨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정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투쟁하고 예. 네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예, 예.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부끄럽네요. 예. 근데 이거 생방송 아닙니까?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근데 왜 안 뜨지? 딴 거구나 그러면. 네네. 예. 일단은 나 혼자 애국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이뤄냈던 게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뤄낼 수 있었던 그렇죠. 거고 제가 한 역할은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엉뚱한 사람이 이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단체가 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저희가 단체에 막 일부러 알리지 않아요.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도 있는 거니까 단 이거예요. 선배님들 대한민국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걸 바로 잡으려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뭉쳐야 산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뭉쳐야 돼. 그리고 그렇다고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뭉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빼야죠. 예. 국민들이 개몽이 돼서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뭉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국민들이 지금 정치인들한테 대안이 없잖아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을 물고 빨고 하니까 정치인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민초들끼리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선배님들과 저와 많은 우리 우파 진영에 계시는 애국자분들과 함께 하자는 거죠. 이뤄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아, 딥스테이트 아웃이든 뭐 부정선거든 우리가 이제 민초들이 함께 투쟁을 하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한방 모바일 교회 아니? 시작을 안 눌렀어. 거봐. 아이, 왜 그러면 한방 모바일 교회 이게 근데 럼블은 나갔어요. 예? 럼블은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